우리 나오가 벌써 중학생이라니. 시간은 대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이러다가 순식간에 남자친구 집에 데려오고 그러다 또 결혼하고. 아이고 세상에. 아, 나오야. 아빠 버려두고 시집 가버리면 안 돼. 내 이름은 리나. 지금 이렇게 혼자 마구 앞서가면서 징징거리고 있는 건 남편인 다카시. 그런 아빠를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딸 나오.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 아빠 그만 좀 해. 나 엊그제 초등학교 졸업했어. 결혼은 무슨.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아빠는 절대 안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리나, 나오가 나한테 너무 차가워. 차갑긴 뭐가 차가워. 지극히 정상적이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대답해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다 나오가 진짜 착한 딸이라 가능한 거거든. 남편의 이런 어린애 같은 성격에 반해 나오는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한 편이고 야무진 성격이었다. 학교에서도 교우 관계도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도 톡톡히 하는 편이다. 중학교 가면 나 농구부에 들어갈 거야. 농구? 좋지. 엄마도 중학교 다닐 때 농구부였어.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왜? 엄마 운동신경도 좋고 계속했으면 꽤 잘했을 것 같은데. 지도 선생님이 좀 별로였어. 그때 일은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방과 후 활동으로 선택한 농구부는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너 왜 늦었어? 뭐하다 늦게 왔어? 죄송합니다. 종례가 좀 길어져서요. 이게 어디서 핑계야? 연대 책임이다. 전환 운동장 20바퀴. 다 돌 때까지 공은 절대 못 만지니까 각오해. 지도교사였던 야마이 선생님은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누가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서슴지 않고 손이 올라왔다.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문제가 되지만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문제가 안 됐었거든. 그랬었지. 우리 때는. 주먹으로 꿀밤 때리는 건 때리는 것 축에도 안 들었으니까. 그래도 처음 얼마간은 참고 버텼었는데 그 야마이라는 선생님이 날이 갈수록 체벌이나 폭언이 심해져서 몸이 안 좋은 애한테도 고강도의 훈련을 억지로 시키고 자기 의견만 말해도 건방지다면서 공을 던진 적도 있고. 그러다 결정적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 따귀를 수도 없이 때려서 고막이 터져버렸어.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결국에는 못 견디고 내가 농구부를 탈퇴해버렸어. 근데 너는 안심해도 돼. 엄마 때랑 너희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 요즘은 그런 선생님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괜찮을 거야. 만에 하나 나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당장 학교에 쫓아가서 그 나쁜 선생을 그냥 한 방에 날려보내줄 테니까. 알았어. 아빠 고마워. 아빠가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 너 어쩜 그렇게 진심이 1도 안 느껴지냐? 아빠 너무 서운해. 이런 대화를 나누던 게 바로 한 달 전 일이다.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학교에 간 나는 설마 이거 실화야? 하고 내 눈을 의심하고 말았다. 교원을 소개하는 자리에 바로 그 야마이 선생이 있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나오, 바로 저 사람이야. 엄마가 말했던 그 폭력 체육교사. 뭐? 진짜야? 저 선생이 왜 너네 학교에 있는 거야? 나오, 너 최대한 저 선생님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 알았지? 저 선생님 욱해서 주먹이라도 날아오면 큰일이야. 엄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요즘은 엄마 때하고는 달라서 그런 선생님이 만약에 있으면 바로 쫓겨난다고 했잖아. 괜찮을 거야. 딸아이는 여유만만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하고 말았다. 입학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집에 돌아온 나오가 맥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야마이 선생 수업 시간에 운동장을 20바퀴나 돌았다고 했다.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뜀틀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왜 안 해? 자, 말 안 들은 벌로 운동장 20바퀴 실시! 수업 종칠 때까지 다 못 뛴 놈이 있으면 연대 책임으로 니들 이번 체육 성적은 전체 다 최하점이다. 그 선생님 진짜 최악이야. 진짜 싫어. 최악, 최악, 최악밖에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와. 엄마, 나 다리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겠어. 야마이 선생은 그뿐 아니라 빈혈 때문에 힘없이 앉아있던 아이에게 어디서 멍을 때려 하면서 밀어버리거나
몸이 약한 아이들을 정신력을 키워야지 하면서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맺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예전하고 별다를 게 없이 여전히 폭력적인 교사 같았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다른 엄마들하고 상의해보고 교장 선생님께 직접 면담 신청할까 생각 중이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깡패 같은 선생을 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지. 말이 안 통하면 내가 가서 매운맛을 한 방 보여주고 올까? 아니야. 야마이 선생은 그래봬도 유도 유단자야. 당신이 가서 덤벼봐야 괜히 당신만 다쳐.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 참아. 아무튼 내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엄마들을 만나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얘기해볼게. 하지만 다른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오가 입원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엄마, 나 머리가 어지러지래. 그리고 여기에 좀 뭔가 딱딱한 혹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게 만져져. 나 혹시 병 걸린 거 아니야? 나오가 말하는 곳을 만져보니 진짜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다. 이게 뭐지? 무릎 같은 건가? 나오야, 일어나. 엄마랑 지금 바로 병원 가자. 그냥 좀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피로 증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무릎 같은 거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기도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이었다.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얼굴을 한 의사의 지시대로 하라는 모든 검사를 다 받고 난 후 의사에게 들은 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네? 우리 나오가 백혈병이라고요? 따님이 안 듣는 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오의 병명을 듣는 순간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다. 뭐라고? 잠시만, 잘못 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요즘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 미안해.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울음소리가 통곡소리로 변해갔고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다. 가장 이성적인 사람은 나오였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완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꼭 나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다시 건강해진 모습 꼭 보여줄게.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지구가 멸망한 것 같은 얼굴 하지 마. 정말이야. 나는 꼭 반드시 살 거야. 저렇게 씩씩하려고 애쓰는 나오에게 엄마인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앞으로 우리는 이 병과 싸워서 꼭 이겨야 하니까. 학교에는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입원 생활을 시작했다. 나오는 검사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매일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내면서도 나 괜찮아. 이런 병에 지기 싫어. 나 이겨낼 거야.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이 말을 반복했다. 나와 남편은 그런 나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꾹꾹 참는 것도 힘에 겨웠다.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오고 그런 나오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 나오야, 아빠가 너 주려고 책 사왔어. 봐봐, 이거 네가 좋아하는 잡지 맞지? 아빠, 이거 유치원생들이 읽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이거... 그러네. 유치원 애들 거네. 아빠는 그냥 표지만 보고 골랐어. 괜찮아. 그냥 읽으면 되지 뭐. 브로그로 딸린 만들기도 재밌을 것 같고. 고마워 아빠. 이번 생활에 익숙해졌을 무렵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검사 결과 나오의 백혈병은 치유율이 높은 백혈병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투약 치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토 증상이나 탈모, 권태감 같은 부작용이 있지만 모든 것이 치료를 위한 과정인 만큼 힘들겠지만 잘 견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암제 치료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왜,
엄마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못하겠어. 나오야, 조금 더 힘내자. 응? 나오. 나 눈앞이 빙빙 돌아. 엄마, 거기 있는 거 맞아? 엄마. 엄마 여기 있어. 나오야, 네 옆에 있어. 엄마가 네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남편은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올 수 없었고 잔업을 하느라 병원 면회 시간을 넘겨서 나오를 만나지 못한 날에는 집에 가는 도중에 잠시 사찰에 들러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점점 늘어나는 오마모리를 보면서 나오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기분 좋은 얼굴로 웃었다. 나오의 친구들도 힘내라는 전화를 자주 걸어주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백혈병 진짜 무서운 병이더라. 그렇지만 너하고 예전처럼 다시 같이 놀고 싶어. 너 백혈병하고 싸워서 꼭 이겨야 돼. 우리는 지금 나오 네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려면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 요즘 학교엔 뭐 특별한 건 없어? 다른 수업은 맨날 똑같은데 체육 시간은 진짜 끝장이야. 야마이가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체력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체육이 없는 날에도 10km씩 매일 달리라고 한다니까. 뭐? 그건 좀 심하다. 난 마라톤 진짜 싫은데. 지금 학교 못 가고 있는 게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입원한 지 몇 달이 지났고 항암제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자 나오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오늘은 이 모자가 좋아, 내일은 저거 쓸 거야 라면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원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런 나오에게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아주 밝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늘 근엄한 얼굴인 의사 선생님인지라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나오 학생,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상적인 혈액을 만드는 힘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네, 현재 관에 즉 증상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일단 퇴원하시고 댁에서 증상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 나은 거예요? 앞으로 2년간 만약에 재발이 안 된다면 다 나았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재발이 되고 있지 않은지 계속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통원하면서 나오가 야호 만세 하면서 너무 들떠서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바람에 담당 선생님도 그냥 웃으며 바라보다가 나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4년 정도가 지났어도 재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후에 다시 재발이 될 확률은 1% 이하라고 했다. 현재 상태로는 100% 재발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담당 의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재발될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야. 뭐? 퇴원? 그게 정말이야? 다행이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와, 진짜 다행이다. 잘 됐어. 잘 됐다고. 남편은 잘 됐다는 말밖에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퇴원 준비를 했다. 관의 상태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하는 단계이고 오랜 입원 생활 동안 근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나는 집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진짜 짱이야, 엄마. 집에 가면 나 치킨 먹을래. 그리고 또 카레. 아, 비프 스튜랑 또 뭐가 있지? 어묵, 그라텐까지 다 먹을 거야. 너 그렇게 갑자기 먹으면 다음은 배탈 나서 입원해야 돼. 그래도 엄마가 앞으로 우리 나오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만들어줄게. 우리 나오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줄 수 있다니.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아. 우리는 8개월간에 걸친 입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나오는 집에 온 뒤로 집안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근육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담당 의사 말로는 일상생활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되어 병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비를 맞아서 재발한다거나
몇 시간씩 오래 걸어서 피곤한 탓에 재발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재발을 하게 되면 재발이 되고 재발을 안 하면 재발이 안 되는, 어찌 보면 예측 불허의 운명 같은 것이다. 무섭고 두렵지만 나오가 저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병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오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게 되었다. 퇴원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어.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진짜 괜찮아.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등하교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학교 다시 가는 걸로 할까? 응.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다시 등교를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병원 내 학급에서 공부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행히 수업에 따라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나오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도 모두 좋은 아이들이어서 필기한 것도 빌려주고 그동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해주고, 덕분에 나오도 학교 생활에 다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내가 데리러 갈 때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애들이랑 다음에 축제도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 라고 즐거운 얼굴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까지도 즐거워졌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남편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면서 엉엉 울고 또 울고, 매일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정말 대책이 안 선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은 채 2주를 넘기지 못했다. 엄마. 나오야, 너 무슨 일이야? 왜 벌써 혼자 왔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엉엉 울면서 나오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수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나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야마이 선생님이 당장 모자 벗으라고 막 싫다는데도 억지로 벗겼어. 나도 선생님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다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떡해.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 이제 어떡해.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나오는 아직 체력이 예전처럼 회복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체육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제가 판단해서 견학할게요. 라고 체육교사인 야마이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 나오의 말을 들은 야마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너 다 나았으니까 학교 다시 나온 거 아니야? 어디서 네가 알아서 견학을 하겠다는 거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얼른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운동장에 가서 줄 서. 잠깐, 그 모자는 또 뭐야? 너 그거 언제까지 쓰고 다닐 거야? 그러다가 모자가 떨어져서 다음 사람이 밟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당장 안 벗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의 모자를 억지로 벗겼다고 한다. 애들 모두가 내 머리를 봤어.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데. 내 머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나 정말 싫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엄마, 왜? 뭐라고 말 좀 해봐. 대체 왜? 나오야, 나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오가 울다 지쳐 잠이 들기까지 나는 그저 등을 어루만져주는 것 말고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야마이, 가만 안 둘 거야. 소파에 누워있는 나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학교에 연락해서 교장 선생과 단독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을 멈추게 되었다. 인터폰이 울리고 나오야 괜찮아? 라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줌마, 이거 나오 가방 가져왔어요. 얘들아, 너무 고맙다. 무거웠을 텐데. 아니요, 아줌마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나오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만. 야마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저희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야마이는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학교 다닐 때 겪어봐서 잘 알아. 야마이가 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 나도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런 선생은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하자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머뭇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기 있잖아요, 아줌마.
지금까지 야마이 선생님 때문에 억울하고 못 참겠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야마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폭언이랑 소리 지를 때 녹음한 거랑 또 저희들 막 만지면서 성추행했을 때 장면을 녹화해둔 게 있어요. 이것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야마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추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학교하고 부딪혀봐야 생기부만 나빠진다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아줌마 부탁드려요. 저희 편이 돼서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보여준 사진이나 녹음된 내용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다. 거실에서 얘기하는 동안 어느새 일어나 옆에서 다 보고 있던 나오가 어떡해, 이건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들 너무 힘들었겠다. 성추행에 폭언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야? 니들 말이 맞아.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알았어, 다들 고맙다. 이제부터 엄마가 나설게. 우선 어른이 나서야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다시는 너희들 이런 일 겪지 않게 할게. 나는 증거를 들고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교장은 이런 증거는 요즘 애들은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지 않나요? 들어보셨죠? 요즘은 음성 합성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한다던데요? 라면서 내 말을 무시했다. 네, 그러세요. 그럼 할 수 없네요. 교육위원회에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요. 폭행 영상도 있으니까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핸드폰에 다 녹음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각오해 두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 변호사예요. 이 일에 관해서 다 얘기하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교장은 제발 그것만은 말아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나를 말리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교장을 무시하고 학교를 나왔다. 남편과 합류하여 곧장 교육위원회로 향했고 증거를 제출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3자 면담 자리가 마련됐지만 그런 거는 모두 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요. 요즘 애들은 도무지 시건방져서 말을 듣질 않아요. 그 정도 엄하게 안 하면 애들이 선생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엄하게 교육한다고 하셨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폭언도 엄연한 폭력입니다.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탁 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같이 들리는데 이건 분명히 애들 뺨을 때리는 소리 같은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학부모한테서 받은 건데요. 학교 앞에 설치된 CCTV에 선생님이 찍힌 영상이에요. 지각한 학생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혔던데요. 아직도 이런 걸 학생 지도라고 하신다면 너무 시대착오적 아닌가요? 이런 어디서 적당히 들어주려고 했더니 이봐, 나는 선생이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고 했어. 선생이 하는 말은 그게 뭐든 절대적으로 따라야지. 선생이 뛰라면 뛰고 빌라면 빌고 선생이 모자를 벗으려면 벗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알겠어? 나는 교사 생활을 벌써 20년 넘게 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런 나한테 감히 내가 틀렸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할 수 없네요. 방금 하신 말씀은 법정에서 다시 하시죠. 저희는 나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야마이 교사를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했거든요. 다음에는 법정에서 뵙게 되겠네요. 어딜 가려고? 어디서 함부로 일어나?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 뒤 나를 중심으로 모인 학부형들이 연이어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야마이가 화해를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남편 말로는 야마이는 공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1조라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재판에서 야마이가 진다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야마이 대신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내는 것도 야마이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 야마이는 아무런 피해도 안 입는다는 거잖아? 너무 화가 나서 이를 앙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야마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수수방관만 하던 교육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거가 넘쳐나고 다른 학부모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말에 무거운 침묵을 깬 듯했다. 야마이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교장과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그 문제의 파장도 심각했다는데 교장이 야마이의 행동을 무마하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기혼자인 교사들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악덕 행위를 은폐하려 들다니.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래도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악덕 교사를 퇴출했으니 잘된 거지 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은 직업이 변호사면 머리가 나쁠 리는 없고. 그런데 하는 짓은 딱 초딩 수준이야. 대체 뭘 잘못 먹었을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야마이와 교장이 학교에서 퇴출된 후 나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등교하게 되었다. 학교 친구들도 나오 덕분에 야마이가 학교에서 사라졌어. 고마워. 라면서 모두들 좋아했다고 한다. 나오는 아직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등하교를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 검사 결과도 아무 문제 없었고 현재까지는 재발도 없다. 아직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사히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아참, 야마이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 정직 처분으로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야마이는 다른 교사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 교장과의 불륜도 들통나고 부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갈 곳마저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 야마이가 직업 소개서 앞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것을 봤다는 말을 다른 엄마한테서 들었다. 옷차림도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모양새였다고 한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야마이가 사라졌어도 문제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교사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나오와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적어도 전 세대보다는 밝은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